자, 제목 채권가압류 신청서라고 썼죠. 이게 일반적인 제목을 쓰는 기재 방법이고요. 뭐 굳이 나는 임대보증금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다 채권가압류 신청 이렇게 기재하고 있죠. 자, 채권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로 특정하고 있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채무자의 이름, 주소로 특정하고 있고요. 자, 채권가압류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주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가압류니까 제3채무자 해서 이름과 주소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제가 주민번호 기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3채무자는 주민번호가 아예 빠져 있죠. 제가 그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요.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B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을 거 아닙니까?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는 누가 신청하냐면 A가 신청하는 거예요. A 입장에서 B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부분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계약은 B와 C 사이의 계약이니까요. 따라서 A로서는 C가 이름만 알 수 있어도 다행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주민번호는 더 모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름이라는 이제 이름만 기재할 수밖에 없고 주민번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송달만 잘 되면 가압류의 집행 요령은 발생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A로서는 B가 이 주소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근데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제3채무자 누구지? 제3채무자 이름이 뭐지? 주소를 써야 되는데 주소는 뭐지? 어떻게 하느냐? 이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에 보면요. 갑구란에 현재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 현재 소유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C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가압류할 때는 제3채무자인 건물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사실상 B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B가 살고는 있지만 계약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해줄 수도 있죠. 임대차 계약은 아버지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사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해 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따라서 채권자 A로서는 채권자 갑 또는 A로서는 B가 임차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채권가압류는 항상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B가 무조건 살고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이 이 주소에 살고 있으면 임차인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을이 임차인이 아니라 부인 이름으로 계약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들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가압류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건물주는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갑이 임대차 계약을 찾아오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C가 임대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3채무자를 특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만 원 대여금이라고 쓰면 되고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별지와 같다라고 별지 처리하고 나중에 별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취지가 또 달라지죠.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와 달리 신청 취지 한번 읽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라고 기재하고요. 이 가압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자,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유체동산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런데 이건 이렇게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채권은. 그래서 제3채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